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몇 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언젠간 끝나겠지. 그래서 저는 6개월 전에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란 생각을 하고 매장을 한 2개 정도 오픈했는데요.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고 1단계, 2단계 왔다 갔다 하더니 4단계 진입했고 그래서 제가 무척 힘듭니다. 요즘에 이렇게 장사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이런 상상치도 못한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영화 속에서 바이러스 막 나오면 막 인류가 종말 막 있고 이런 영화 봤는데 실제 현 시대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고통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몇 개월 동안 2개의 어떤 성공적인 매장을 나름 오픈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업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잘 됐던 가게도 매출이 급감하고 어쨌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힘든 와중에 2개 오픈했던 가게들은 코로나 끝나면 승승장구할 할 것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와중에 또 더 저에게 힘든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12, 13년 운영했던 매장인데 알바 교육은 했지만 정말 뭐 본인 스스로가 까먹었다고 하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알바 스스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끼는 매장, 오래된 매장이 지금 영업 정지에 이번 달부터 들어가는데요. 일단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사도 장사하고 하지만은 이런 진짜 생각지도 못한 미성년자 들어와서 영업 정지 이렇게 되는 매장도 은근히 많은데 제가 오늘 이 미성년자 관련 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리고 대응 만약에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지만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더 영업정지를 감면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전에 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서 행정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이 일이 빨리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어떻게 걸리는지 제가 저희 애도 있지만 제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미성년자 받으면 안 되지만은 뭐 일부러 받은 건 아니지만은 뭐 쥐들이 와서 갔는데 뭐 왔다 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 보면은 정말 얼토당토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미성년자가 왔는데 어쨌든 바빠서 막 애들이 막 정신 없어가지고 뭐 신분증 이렇게 하다가 뭐 주말 같은 경우 손님 몰렸을 때 놓쳐가지고 미성년자 이렇게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기본 가장 많을 거예요. 바쁜 시간에 언제 또 만나가지고 저기 신분증 주세요. 이거 일일이 다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제 경우에요. 제 경우 저는 미성년자가 와서 술을 먹고 알바한테 교육은 난 부주하게 합니다. 부주하게 하는데 뭐 지들이 뭐 까먹었다고 하니 뭐 미성년자 신분증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벨 누르고 막 서빙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마지막까지 확인을 못 해가지고 미성년자 이 친구들이 또 자기가 이렇게 또 커트라인 통과해가지고 술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딱 찍어서 올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뭐 결과를 들은 건 아니지만은 인스타그램 올리면은 미성년자 올리면은 얘는 대전인데 얘는 뭐 선안인데 저기 막 부산 뭐 대구 뭐 광주 막 이런 데서 인스타를 보던 애가 그래 미성년자 자랑해 가게 이름도 나왔네 그러면 참 신고정신도 수사하지 광주 애가 그 지역에 전화를 해서 저기 그 경찰서죠 아니 누구누구가 미성년자인데 어디 그 가게 무슨 가게에서 술을 먹고 있어요 아니 술을 먹었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린다며 이렇게. 그러니까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뭐 걔네들은 이거 영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술 한잔 먹는 거에 자체가 걔네 입장에서는 훈장인 것 같아요. 훈장. 그래서 대외적으로 SNS로 광고를 하니 100% 재수 없으면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모션만 취하면 바로 가서 그냥 딱 봐서 신분증 확인 안 했냐 물어보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방지가 되지. 저처럼 뭐 그냥 제 추측이건데 뭐 누구한테 뭐 알아본 건 아닌데 애들 내가 CCTV 보고 하니까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보고 또 인터넷 사례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하니 저도 그렇게 걸리지 않았나 제가 그냥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성년자 항시 알바들한테 신분증 보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알바한테 살짝 부담을 줘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알바들이 조사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매장이 없었으니까. 홀에 있던 어떤 점장이나 실장이 있다가 하더라도 홀에 사장이 없으면, 주방에 사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서빙했던 최초 알바가 조사를 받고, 미성년자 처벌 특례법 위해서 조사를 받는데 실제 알바들은 그걸 내용을 몰라. 그래가지고 뭐 그게 크게 막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성년자 그거 받아가지고 뭐 기소유예, 뭐 벌금형, 이것도 전과에 기록이 되는데, 알바들은 자기가 그게 엄청 나중에 사회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는 건데, 정말 이게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법을 제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이건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진짜 한 예로 자영업 하는데 60 먹은 70 먹은 노인 할머니가 뭐 솔직히 뭐 젊은 친구 오면 다 장사하지, 뭐 일반 시점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와가지고 신분증 좀 한다고 보여달라고 이거 안 한다고 얘가 신고하면 할머니 그냥 생업인데 문 닫아야 돼요. 이게 나는 나라법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나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제도가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신분증을 검사를 하면은 조금 이게 정상 청작이 돼서 검사를 한 행위만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 요즘에는. 그래서 신분증 검사는 필히 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항시 알바들이 오면은 신분증을 니네가 내가 없었을 시에 니네가 만약에 검사 안 하면은 최초적으로 네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그래서 모든 네가 죄가 있으면 너에게 죄를 묻는다, 이거를 애들한테 강조를 시켜주면 확실히 애들은 자기가 피해가 있는 걸 인지하면은 훨씬 더 꼼꼼하게 신분증 검사를 한다. 그리고 제가 원래 반말을 했는데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말 반, 존댓말 반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저는 사실 반말 하는 게 마음 말 막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지만은 또 간혹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은 또 조심스러운 억양을 쓰고, 되도록이면 편하게 말을 하되 조금 말을 좀 세게 한다거나 악센트를 좀 반말을 좀 감정 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억양은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을 편히 하려면 반말을 해야 되니까 저 반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너그럽게, 제가 왜냐면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막 존댓말 막 섞었으면 제 머릿속에 있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루틴이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널리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 조심해야 돼. 이렇게 부담 주고 알바들 조심해라 이렇게 부담도 주고 계속 교육 계속하고 이런 건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수 없으면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알바가 또 까먹고, 저처럼 알바 까먹어서 신분증 못 보고 진짜 재수가 없으면, 운이 나쁘면 진짜 어벙한 알바가 와서, 좀 답답한 알바 와서 사회 초년병 애들이 다 까먹으니까 재수 없으면 걸려요. 미성년자가 걸렸을 때 보통 2개월 영업 정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벌금형이 나왔을 때. 근데 기소유예가 나오면 보통 한 달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통 대체적으로 행정심판을 걸었을 때는 보통 사례를 보니까 감경을 많이 해줘요. 그냥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근데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떤 거로 보냐. 내가 충분히 교육한 거를 입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교육을 했나. 그래서 알바들한테 미성년자 받지 말라는 어떤 교육 일지 같은 게 있어요. 교육 일지. 저도 이번에 행정심판을 대응을 해보려고 말아봤는데 그런 게 교육 일지가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미성년자 받기 싫어가지고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교육을 했다. 이런 일지가 있으면 이거는 어떤 행정심판을 준비했을 때는 정확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 사람은 받지 않으려고 했었다. 방송을 보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창업을 준비하지만 이렇게 경험 쌓으려고 매장에서 일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책임자로 있든 알바로 있든 누군가는 이 나라의 법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장이 없으면 어쨌든 최초 대응했던 자가 실장이 바쁘다가 나와서 홀에 대응하면은 걔가 조서를 받아야 되고 최초 대응한 자가 하니까 정말 이거 별것도 아닌 거로 진짜 가서 조사받고 죄인 취급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필히 그렇게 알고 계시고 대응을 할 때는 항시 그 매장을 생각해서 자기 본인을 생각해서 항시 뚜렷하게 얼굴 딱 보고 딱 봐서 정확하게 나는 딱 보면 알아요. 나는 미성년자 딱 보면 아는데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떤 그런 미성년자를 가늠한 스킬이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얘기해봐요. 그럼 버벅된다거나 그런 제스처로 이렇게 아는 방향도 있고 신분증도 측면 또 하나 얘기 말씀드릴게요. 또 요즘에 신분증 보는 기계 있는데 저는 이제 정말 메인 통에 진짜 사람 많은데 바글바글한데 진짜 이 가게는 수익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문 닫으면 안 된다 그런 데는 기계를 넣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위조 신분증을 보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위조 신분증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다 그런 거 붙여놓으면 미성년자들이 겁나서 못 들어와요. 여기는 기계 있구나. 그래서 거의 민자들이 위조 신분증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리고 또 법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조 신분증 이렇게 검사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상청약 되는데 그 행위가 CCTV 찍혀야 돼요. CCTV에. 그래서 정말 미성년자 같은 애다. 그런데 진짜 이런 거 보는데 사각지대 가게 어떻게 이게 파티션 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다 보이냐고.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 CCTV 안 나오는데. 그런 데에서 신분증 검사하지 말고 알바들한테 그것도 교육시켜줘야 돼. 아니 알바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 매장의 책임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사장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보고 사각지대 했는데 신분증 검사했어요. 해도 그게 증거가 없으면은 화면상에 증거가 없고 그리고 미성년자는 대체적으로 자기 걸리면은 신분증 안 했다고 다 이렇게 백발백중. 그렇기 때문에 100% 매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매장의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보고 의무적으로 다 보면 알잖아. 20대 이렇게. 그런데 또 20대 초중반 애들, 초반 이렇게 좀 어려 보이는 친구들 좀 오거든. 절대 웬만하면은 CCTV 앵글 쪽에서, CCTV 보이는 쪽에서 신분증 검사하는 이런 행위를 해야지만 또 나중에 불이익이 없으니까 필히 이런 거. 진짜 어려 보여. 근데 딱 앵글에서 잠깐만 일로 와봐요. 신분증 보여주고. 위조 신분증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도 한번 해놓고 멘트 좀 치는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거는 100% 거의 무혐의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고 웬만하면 기계 놓는데 기계 사실 저도 해놨는데 애들한테 기계 검사하고 해라고 했는데 또 안 하는 친구들 많고 바쁠 때는 솔직히 까먹고 하니까 최고 좋은 거는 신분증 검사하는 행위일 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위조 신분증은 그걸 어쨌든 걔 책임이 걔는 공무수 위조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분증을 검사를 했다는 것을 필히 이렇게 앵글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증거 자료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신분증 검사 했는데요 해도 증거가 없으면은 이게 문서로 이렇게 경찰서 경사들은 문서로 남기기 때문에 본인 지금 피의자는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 써요. 써니까 검사가 또 가서 자료로만 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대부분 기소유예 아니면 무혐의 절대 안 나와. 기소유예 아니면은 그냥 벌금형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100% 한 달, 두 달 문 닫아버리니까
그거는 필히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 확인은, 그 신분증 확인 행위는 그게 최고 중요한 거. 요즘에 그게 쟁점이에요. 하도 그 위조 신분증 어떻게 하냐고, 바쁜데 그 신분증 보여줬는데 그렇게 하고 봤지. 그걸 해가지고 지금은 신분증 검사만 하면 거의 이제 무혐의로 나오니까 그 위조 신분증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좀 관대하게 이 법이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 항상 행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그 일단 기소유예가 떨어졌을 때 완전 이거는 뭐 걸렸을 때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고 지방법원이나 법원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때리고 이렇게 행하지만 그 이 조사가 올라갈 때쯤에 구청에 연락이 갑니다. 위생과에 연락이 갔을 때 걔네는 일단은 걸리면은 영업정지 2달이에요. 근데 거기서 의견을 내가 신청을 해야 돼. 행정심판을 걸 건지 아니면 지금 법원에서 처리가 지금 기소유예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을 달라, 그러면 의견 제출서를 내야 돼요. 의견 제출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걸렸지만은 검사선에서 기소유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것을 써서 좀 결과 나올 때까지 좀 봐달라, 이렇게 쓰면 의견 제출을 하면은 그럼 구청에서는, 위생과에서는 그 검사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그런 관리가, 그런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 괜히 나는 기소유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가 갑자기 막 구청에서 2달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히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 딱 걸렸을 때는 구청에다가 위생과 전화해서 거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법원에 갈 때 100% 구청에 내기를 해요. 그때 구청 가서 아니면 팩스로 해도 되죠. 의견 제출서 귀찮으면 해도 어쨌든 팩스로 하든 뭐로 해 똑같더라고요. 가서 뭐 사장사장 한다고 걔네가 뭐 일도 없어요. 요즘에는 일도 없으니까 그냥 다 써가지고 의견 제출해서 의견 제출서 보내주세요. 사진 아니면 팩스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세요. 출력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나는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릴 테니 좀 유보해달라 하면은 그 2달 영업정지는 유보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기소유예가 나왔어. 그럼 1달이고 벌금형이 나왔으면 2달이에요. 2달이면 거의 행정심판 가야 돼. 어지간하면 2달 문 닫아놓으면 그 다음에 문 열었을 때도 사람이 더 안 올 확률도 높고 무조건 감경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매출이 좀 작은 데는 오히려 그냥 기소유예 1달짜리 만들어서 1달짜리 감경을 해서 거기서 그 벌금형 해서 벌금 내고 하는 게 낫고, 근데 매출이 좀 큰 데는 사실 모 국회의원이 내가 듣기로는 그걸 미성년자의 정말 악의적으로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제정했는데, 사실 내가 볼 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한 80%는 악의적으로 미성년자 해서 그 얼마 벌겠다고 위험 무릅쓰고 장사하는 일반 음식점은 없다고 보는데, 가끔 일반 음식점 허가를 내서 퇴폐 영업이나 어떻게 진짜 미성년자 고용을 해가지고 접대를 영업하는 그런 매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0% 70% 큰 많은 개체수를 차지하는 정말 선량한 그런 일반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 내가 검색해보니까 나왔는데, 그분 진짜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의원도 법을 제정하실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냥 생각해봅니다. 가끔 보면은 정말 억울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성년자 절대 갖지 마시고, 기계 웬만하면 진짜 매장 큰데 진짜 매출 큰데 좁게 놓으셔가지고 애들 진짜 디펜스 한번 이거 걸려본 사람만 이 스트레스 압니다. 이거 저도 12년 동안 한 번도 문 닫지 않은 가게였는데 진짜 알바 이렇게 한 명 실수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실수로 정말 그 친구도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바빠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하다가 뜨렁뜨렁 하다가 이제 까먹고 이렇게 한 건데, 보기에는 하긴 실수히 봐도 미성년자를 보기에는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그랬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인정하고 법의 처분을 지금 달게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한 가게 영업정지 이번 주부터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아프지만 이게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전에 방지하시고 걸렸을 때는 빠른 처리를 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아니면 생업에 이렇게 지금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 2달에 코로나로 힘들기도 하지만 또 준비했던 제가 또 야심차게 매장 큰 것도 하나 했고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한 데서 좀 영업 제한 전에는 대박이 났던 그런 가게도 코로나 안에서 그런 가게도 만들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무슨 여러 가지 단체 소상공인 관련된 단체 그런 단체의 어떤 회장직을 맡으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좀 또 다른 또 봉사단체의 회장직을 맡는 바람에 제가 기회 되면 제가 봉사하는 그런 저도 나름 봉사를 한 해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장을 맡았기 때문에 봉사를 이번에 많이 할 거예요. 봉사 그런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할 때 우리 콩기타 TV에서 좋은 일 하는 거 저 스스로 자랑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콩기타 TV 안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은 빈도수 있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이렇게 막 몇 개월 동안 안 올리고 하니까 제가 또 굉장히 미안하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올리는 그런 콩기타 TV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깔끔하게 누가 반말하니 기분 나쁘다 막 이래가지고 저희 그거 보고 좀 정중하게 했는데요. 다음엔 또 이런 정중한 모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콩기타 TV입니다.